이번에는 스테이터를 이용한 응용계량경제학 제4부 제4장 공적분과 오차 수정 모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공적분과 회귀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추세를 가진 시계열 자료의 회귀 분석에서는 항상 허구적 회귀의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불안정한 시계열을 차분을 해서 안정성 있는 시계열 자료로 만든 다음에 회귀 분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안정한 시계열의 차분을 하게 되면 모형상 오차항도 차분된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차분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회귀 분석에서는 수중 변수가 아닌 차분된 변수를 이용한 회귀 분석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계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공적분의 개념이 도입이 되면서 불안정한 시계열 자료일지라도 이를 이용한 회귀 분석이 합리성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두 변수 간에 장기적인 관계가 존재할 때에는 이들 관계를 회귀 모형으로 추정을 하게 되면 불안정한 시계열의 선형 결합이 바로 안정적인 시계열이 된다는 이런 아이디어에 기반한 것입니다. 그러면 공적분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I1의 시계열 자료 YT, XT가 불안정한 시계열 자료라고 할 때 한 번 차분한 델타 YT와 델타 XT가 만약 안정적인 시계열이 된다고 하면은 I1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초에 차분할 필요가 없이 안정적인 시계열일 때에는 I0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귀분석 모형과 공적분에서 회귀분석 모형은 선형 결합이기 때문에 YT는 베타1 플러스 베타2 XT 플러스 UT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추정한 후에 잔차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잔차 ET는 YT 마이너스 베타1 햇 마이너스 베타2 햇 XT가 됩니다. 이때 잔차항 ET가 만약 안정적인 시계열 I0가 된다면 YT는 XT와 공적분이 되어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불안정한 시계열을 I1으로 표기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불안정한 시계열을 한번 차분하면은 안정적인 자료로 변환이 될 때 이를 I1으로 표기를 한다라고 이렇게 했고 이를 적분차수 1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여기에 적분이라는 말이 사용이 되느냐 하면은 이 차분이라는 것은 미분, 디퍼런스의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시계열로 만들기 위해서 한번 디퍼런스 취했다면 원래의 자료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한번 적분, 인테그럴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안정한 시계열을 한번 디퍼런스 취해서 안정적인 자료가 되었을 때 이때 인테그랄 i를 써서 I1이라고 표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접하게 되는 대부분의 경제 통계는 두 번 차분을 하게 되면 거의 예외 없이 안정적인 시계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계열을 I2라고 얘기를 하고 적분 차수를 2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I2라는 것은 두 번 차분을 해야만 안정적인 시계열 I0 시계열로 된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공적분과 오차 수정 메커니즘, 에러 커렉션 메커니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차분된 안정적인 시계열을 이용한 회귀 모형은 차분된 시계열이기 때문에 변화율 또는 증가율의 개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계를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델타 YT는 알파1 플러스 알파2 델타 XT 플러스 델타 UT 이렇게 표기가 되기 때문에 순간적인 변화율의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계만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중 변수 YT와 XT 간의 회귀 분석을 했을 경우에는 이거를 장기적인 관계 롱런 릴레이션을 보여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공적분의 개념을 도입을 하게 되면 바로 오차 수정 메커니즘을 통해서 수준 변수를 회귀 분석했을 때의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차 수정 모형이라는 것이 개발이 되었는데 오차 수정 모형은 여기에서 보듯이 델타 YT는 알파0 플러스 B1 델타 XT
플러스 파이의 ET-1 플러스 VT의 형태로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B1은 델타 XT와 델타 YT의 관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단기 효과를 나타내는 충격승수, 임팩트 멀티플라이어라고 합니다. 파이는 불균형, 그러니까 전기의 에타 T, 에타 T-1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분된 관계 YT에서 회기 적합된 것을 빼주는 것이기 때문에 에라텀이 됩니다. 에라텀이 파이가 작용을 해서 불균형이 조정되는 조정효과, 어저스트먼트 이펙트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YT는 베타1 플러스 베타2의 XT로 표기했을 때의 파라미터 베타2는 바로 장기적인 효과를 나타내 줍니다. 그러면 공적분을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단일 방정식에서 공적분 검증은 앵글 앤드 그랜저 접근법이라고 합니다. 먼저 분석 대상인 시계열 자료를 적분 차수를 검토를 합니다. 적분 차수는 유닛 루트 테스트를 하였을 때 안정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한번 차분을 하고 차분된 시계를 다시 유닛 루트 테스트를 했을 때 단위근이 없다라고 검증이 되면은 바로 적분 차수는 1이 됩니다. I1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장기적인 관계를 추정을 합니다. 수준 변수를 이용을 해서 장기적인 관계를 추정을 하고 이로부터 잔차를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잔차에 대한 단위근 검증을 해서 적분 차수를 검증을 합니다. 이 YT와 XT가 I1으로 불안정한 시계열이라고 할 때 이런 YT와 XT를 차분한 델타 YT와 델타 XT가 안정적인 시계열이 되고 또 수준 변수, 불안정한 수준 변수 YT와 XT를 회귀 분석을 해서 잔차를 구했을 때 이 잔차는 불안정한 시계열 I1이 될 수도 있고 I0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I0 안정적인 잔차한 시계열을 보여줄 때 그때 바로 공적분 관계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차의 적분 차수를 검토를 한 다음에 조금 전에 살펴보았듯이 잔차항의 시차 변수를 델타 YT와 델타 XT의 회귀 분석 모형에 도입함으로써 오차 수정 모형이 추정이 됩니다. 반면에 여러 방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방정식 체계에서 공적분 검증은 조한센 접근법을 사용을 합니다. 모형에 만약 n개의 변수가 있다면 n-1개의 공적분 벡터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방정식에 적용할 수 있는 바로 요한센 접근법, 이 접근 방법은 일반적으로 앵겔 그랜저 접근법에 비해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스테이트를 이용한 공적분 검증과 오차 수정 모형을 추정을 해봅니다. 우선 한국의 거시 모형의 추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불러온 다음에 로그를 취한 CON과 로그를 취한 GDP의 관계를 수준 변수의 관계를 회귀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준 변수를 이용한 회귀 분석 결과로부터 잔차를 구해서 RESID라는 변수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는 로그 취해진 GDP, 로그 취해진 CON, 로그 취해진 IMV와 위에 수준 변수로 회귀 분석한 잔차를 그래프로 그려봅니다. 그 다음에 수준 변수 LCON, LGDP를 유닛 루트 테스트를 해봅니다. 자, 그래프를 그려보았을 때 이처럼 안정적이지 않음을 알 수가 있고 잔차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차분된 변수를 단위근 검증을 해봅니다. 일반적으로 차분한 GDP를 단위근 검증을 했을 때 바로 이 검증 통계량이 마이너스 5.3으로서 다른 임계치보다가 작습니다. 따라서 단위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준 변수는 단위근이 존재하는데 차분한 변수는 단위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준 변수는 I1, 적분 차수가 1인 불안정한 시기열이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해진 잔차를 이용을 해서 단위근 검증을 해봅니다. 상수항이 있을 때, 드리프트 텀이 있을 때, 추세가 있을 때 이럴 경우에 검증 통계량을 계산을 해서 임계치와 비교를 해봅니다. 자, 5% 유의 수준 하에서는 이 검증 통계량이 이 임계치보다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잔차항이 안정적인 시계열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공적분 모형을 추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공적분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에러 커렉션 모형을 추정을 해 봅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종속 변수가 이처럼 로그 CON의 디퍼런스 취한 것이 바로 로그 취한 GDP의 디퍼런스 취한 것의 함수이면서 동시에 전기의 수준 변수의 회귀 분석 결과를 통해서 얻어진 잔차의 전기의 값의 함수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니까 바로 전기의 잔차항의 코에피션트는 마이너스 0.12가 나왔고 t 밸류가 4.19가 나와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잔차항이 플러스로 크다 이러면은 바로 여기에서 이것을 수정하는 수정 계수가 마이너스 0.12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균형에서 벗어난 정도가 줄어듭니다. 만약에 잔차가 마이너스라면 코에피션트가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바로 0으로 수렴을 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잔차를 통해 살펴본 불균형이 바로 이 조정 계수에 의해서 0으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장기적인 균형으로 되돌아오는 바로 에러 커렉션 메커니즘이 작동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정 계수로서 마이너스 1과 0 사이의 값을 가질 때 5차 수정 메커니즘, 에러 커렉션 메커니즘이 작용하여 단기 불균형이 장기 균형으로 수렴한다라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부과된 디키플러 검증법에 의한 에러 커렉션 모형, 조금 전에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이 스테이터에는 바로 이러한 공적분 검증법 외에도 다른 검증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부과된 디키플러 검증법에 의한 에러 커렉션 모형의 추정을 위해서 수준 변수의 단위근 검증을 했을 때에는 단위근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정이 되어서 불안정한 시계림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차분된 변수의 단위근 검증을 해보니까 여기에 있는 값들이 임계치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단위근이 없다, 안정적인 시계열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준 변수는 I1이라고 할 수가 있고 차분된 변수는 I0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수준 변수를 이용을 해서 회귀 분석을 해봅니다. 수준 변수 LCON과 LGDP를 회귀 분석을 하니까 코에피션트가 0.82가 나왔습니다. T 통계로 볼 때 유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잔차를 구하고 이번에는 잔차의 단위근 검증을 해봅니다. 잔차의 단위근 검증을 해보니까 역시 검증 통계량이 임계치보다 작은 경우가 많아서 잔차의 단위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안정적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안정한 시계열을 회귀 분석을 했을 때 그 잔차항이 안정적인 시계열이다 라는 의미에서 공적분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이제 공적분 모형을 추정을 해봅니다. 에러 커렉션 모형을 추정을 해봅니다. 추정 결과 바로 조정 계수를 나타내는 잔차항의 시차 변수의 코에피션트가 0.12로 추정되었고 t 밸류가 4.9로서 유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균형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바로 장기적인 균형으로 수렴하는 에러 커렉션 모형이 작용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스테이터에서 제공해주는 사용자 작성 프로그램으로서 이 그랜저라는 이런 명령어를 이용해서 공적분 검증과 동시에 에러 커렉션 모형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살펴본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고 이렇게 그랜저 LCON, LGDP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를 나열을 해주고 시차 지정을 해주고 리그레스라는 옵션을 부여를 하게 되면은 이처럼 검증 통계량이 나와서 여기 있는 크리티컬 밸류와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살펴본 디키플러 검증을 이용한 여기에서 구해진 잔차항은 추정치 베타 값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임계치 계산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앵글 그랜저 검증법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그멘티드 앵글 그랜저 검증법에 의하면 그 임계치가 검증 통계량은 조금 전에 살펴본 디키플러 검증법과 동일한 검증 통계량이 나왔지만은 바로 임계치가 서로 틀립니다. 그 다음에 이 그랜저를 이용을 해서 에러 커렉션 모형을 추정을 해 보았습니다.
수준 변수를 이용한 회기 모형이 추정이 되고 그로부터 에라텀 잔차항을 구해서 그것으로부터 이렇게 2단계에 걸쳐서 회기 계수를 추정을 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구한 이것은 잔차항의 한기 시차 변수의 코에피션트입니다. 유의성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단기 불균형이 장기 균형으로 수렴해가는 에라 커렉션 메커니즘이 작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것들은 바로 여기서 시차를 4개를 부여를 했기 때문에 그 시차에 대한 계수값들이 추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시차를 0을 줘서 추정을 해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준 변수에 대한 파라미터가 추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조정 계수가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LGDP의 디퍼런스의 시차를 취한 변수가 추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들은 바로 시차 변수가 아닌 디퍼런스 취한 것의 함수였습니다만 바로 이 그랜저에서는 이 디퍼런스 취한 것의 한기 시차 변수의 추정치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테이터에서 또 다른 사용자 작성 프로그램인 LMEG를 이용한 앵글 그랜저 공적분 검증을 살펴봅니다. 이 프로그램에 의하면은 앵글 그랜저 코인테그레이션 테스트와 오그멘티드 앵글 그랜저 코인테그레이션 테스트 두 개의 검증 결과를 보여줍니다. 검증 통계량과 동시에 그것들의 p-밸류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살펴본 통계량 마이너스 2.08이라는 검증 통계량도 여기에 제시되고 있습니다만 보다 다양한 이런 통계량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가지 스테이터 명령어를 이용한 이러한 그 공적분 검증 방법들은 약간 혼동스러울 정도로 다양한 이러한 평가 통계량을 제공을 해주고 또 서로 다른 그 임계치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혼동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홀은 1986년도 논문에서 이 공적분의 개념은 오차 수정 모형 매우 중요한 이론적인 기초가 되고 있지만은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가 있다. 많은 검증법이 제시하는 임계치와 소표본의 특성은 많은 모형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공적분 검증에 있어서 어려운 점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